안녕하세요. 2월 26일 토요일 아침 9일 제지.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긴장과 두려움, 공포 이러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러한 현재 분쟁이 아니고 이제는 전쟁이라고 하죠. 이제 수도가 함락될 상황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은 대단히 안정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이겠죠. 전쟁이 더 확산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유가와 금값은 하락에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환율은 여전히 1200원 정도. 원달러 환율이 이제 1200원보다 좀 낮아지는 그러한 상황. 조금 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러한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조만간에 최후 승자가 누구인가? 일부에서는 러시아가 승자다 이런 분도 계시겠던데, 저는 또 다른 시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러한 전쟁, 침공에 대한 부분은 방어적인 여러 국가의 다른 단체들, 다른 나라들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중국군 보이콧을 한 상황이고, 한국 등등 유럽연합, 미국, 나토 이런 부분들은 지난해 11월부터 미 정보국 정보에 의한다라면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각국은 이미 협조 공조한 상황이어서, 나토군과 미군은 그렇게 우크라이나에 병력은 하지 않겠다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방법을 저는 모색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전쟁이 발발하고 초기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서 그러한 어느 국가, 러시아 또는 미국 또는 우크라이나는 분명 자명한 최대의 피해국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승자와 패자는 현재 저는 아직 가리기에는 이르다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하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금융시장은 대단히 급속도로 안정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식을 오래를 하셨던 분들은 현재의 바라보는 폭이 넓을 수가 있죠. 저는 얼마 전부터 해서 이렇게 협상 테이블이 다가올 수가 있고, 이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에 대한 인플레이션은 거쳐가야 되는, 따라서 전쟁은 조만간에 일어나지를 않고, 일어났더라도 조만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협상 테이블에서, 그러나 명분이 있는 미국으로서는 그간에 준비했던, 유럽연합도 마찬가지고요. 경제적인 제재로서 어느 정도의 러시아를 길들일 것인가, 또는 다른 방안이 나오게 될 것인가, 조금 더 시간을 보면서, 우리는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시간을 두면서 시장의 흐름을 관찰해 보는 것은 어떤가. 그러나 금리 인상 부분은 과연, 기존에는 저는 0.5% 정도 했는데, 국내의 어떤 물가 상승 또는 미국의 물가 상승 등등을 고려해 본다라면 0.75까지 3월 14, 15일 내에 그 부분까지도 물가의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또는 저는 해봅니다. 잠시 이러한 기사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선호하는 물가지표인 근원 개인소비 지출 PCE 가격지수가 5%를 웃도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연준의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필요성은 더욱 강화되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1월의 근원 PCE 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5.2% 상승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인 5.1% 상승을 웃돌았다 이렇게 보고,
1월 근원 PCE 가격지수는 1983년 4월 이후 약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따라서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 다만 한 번에 0.5% 할 것인지 0.75%까지 할 것인지의 둘 중 초이스 선택의 문제만 남아있다라는 상황이에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러한 상황에서 잠시 유럽 시장, 미국 시장의 간밤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미국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현재 모두 다가 다우존스는 834포인트 34,000을 회복하면서 2.51%의 상승을 보였고요. S&P 500은 95.95포인트 2.24%, 나스닥의 종합은 221포인트 13,694 1.64%, 미국의 3대 지수가 모두 다가 강한 상승세를 보여준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한번 보게 되면 1.57 모두 미국의 3대 지수는 급등을 했다라는 것. 그리고 남아메리카의 상황을 보게 되면 역시 멕시코가 2%대, 캐나다, 브라질, 칠레 등 모두 1% 이상의 강세를 보이고 있고, 아르헨티나는 마이너스 0.85%의 약보합을 형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럽의 상황은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일단 러시아 상황까지도 26%가 또 급등을 합니다. 이건 26%에 해당을 합니다. 독일 3%, 영국 3%, 프랑스 3%대, 이탈리아 3%, 그리스 4%, 오스트리아 4% 등등, 폴란드는 7%의 급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대의 피해자인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한 가지 느낀 점은 바로 자국의 안보는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미국을 믿지 말고, 옛말에 그런 말이 있었죠. 미국을 믿지 말고 일본은 일어나고 조선인들은 조심하라. 우리 스스로 안보를 더욱더 공고히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사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이 좀 되새기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제의 코스피는 27.96의 1%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우선 종합지수의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 전저점보다는 위에 십자의 도지 모양의 코스피 종합코스피 지수 2676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조금 더 높은 2.92% 24.77포인트 870에 2.99를 맞췄습니다. 5일선을 골든 크로스한 모습이고요. 최근 한 달 동안의 코스피 지수를 보게 되면 하방 경직된,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유럽 시장, 미국 시장, 아시아 증시 상황을 보게 되면 대단히 안정적인,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인 제재 부분이 어느 정도의 강력하게 먹힐지, 오늘 속보도 여러 개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러시아의 외무장관의 금융의 제재를 가한다, 개인적인 금융 제재를 가한다라는 부분도 나오고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다음 달 중순 정도는 이제 우리는 불확실성 하나인 금리 인상 부분은 많이 지난해 10월, 11월부터 많이
희석이 된 부분이지만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물가에 따른 금리 인상이 과연 0.5냐 0.75냐 일단은 3월 중순 정도를 지나면서 국일 제지의 그런 주가 우리 국내 금융시장 전 글로벌 시장에서의 금융 상황을 시장 상황을 알 수가 있다. 어제 국일 제지는 43만 주의 거래량이 나오고 100원이 오른 3,660원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최근 9일 제지는 목요일 날 정도만 대단히 급락이 보여 있고 침공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그래서 그러나 2월의 한 달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런 불확실성에 의해서 그렇게 주가의 움직임은 요동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한번 보겠습니다. 9일 제지 프로그램 매수가 17만 5천 주가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매수가 21만 주, 프로그램 매도가 54만 1000주, 토탈 25만 주 정도가 프로그램 매매에 관여했는데 총 거래량 43만 2천 주 중에 25만 주 정도의 프로그램이 좌지우지했다는 것, 대략 60%가 되나요? 계산해보니 대략 58% 정도의 프로그램 매매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9일 제지 어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신용시장은 3.19 신용시장은 매수 매도로 현재 혼조세를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목요일의 급락 이제 월요일에서 어쩌면 또 신용장구가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보유는 이제 12만 7천 주 3.58 456만 5천 주가 되고요. 장중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13만 2천 주가 내다 팔면서 그리고 어제는 외국인이 17만 2천 주 판 것보다 더 많이 샀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투신이 다시 5,862주를 팔았는데 고스란히 다시 담아갔다라는 점도 특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최종적으로 보게 되면 목요일에 개인들이 12만 3천 주 정도를 매수했는데 이보다 더한 21만 2천 주를 다시 팔게 돼서 최근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개인들은 가장 주가의 최저점의 위치에서 이것을 보게 되면 가장 최저점의 위치에서 개인들은 공매 세력인지 어쨌든 프로그램 외국인들에게 이렇게 토스 넘겨주는 그러한 시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그러면 9일 제지의 주가의 모습 그리고 국내 금융시장의 흐름은 일단은 3월 중반 정도까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태가 안정세에 전쟁 확산의 문제가 줄어들게 되면은 점차의 반등은 이루어지겠지만서도 미금리에 대한 인상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어 저는 한계에 도달하고 한다라면 기간 조정 상승과 하락의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그러한 상황에서 기술의 발표가 점점 가시화되는 9일 그래프는 2년 정도의 장비가 도입을 하면서 2년 정도 대략 2년 21개월 이상을 계속 연구에만 매진을 하는 상황에서 과연 언제 정도가 시장에서 좀 모습을 보여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면서 기대감으로 시장을 주시할 필요는 있고 너무 낙담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의 반등이라고 하는 것은 1, 2주 내에 그 기업의 가치만 훼손되지 않는다라면 충분하게 1, 2주 내에 전고점 자리는 도달할 수 있기에 그렇고요. 그리고 2월 말에서 3월은 항상 상장 기업들의 감사 시즌입니다. 지난해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간 정도는 충분히 그로 인해서 자유롭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영업이 거래량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사실은 별도로 기준을 보게 되면 여기 흑자 전환이 전부 다 영업이익은 연소 흑자 전환으로 이어져 있고요. 그래서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는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 가능성이 대단히 크네요. 마이너스 15억, 플러스 2억 이렇게. 연속 적자 부분이 아니고, 지난해 이제 관리 종목의 지정 상황은, 파생 상품, 즉, 전환 사채 부분으로 인한 자기 자본 대비 50% 이런 부분은 원활하게 해결되었기 때문에 2년 연속도 아니고요. 따라서 감사 의견은 적정이 100%라는 거, 큰 염려는 없다라고 한 점을 미리 2월 말에서 3월은 보유하는 주식 종목들이 내가 4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라든지 관리 종목에 대상하는 요건에 갖춰진 종목인지를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랜 동안 해보면서 많은 부분들이 갑작스럽게 거래가 정지되고 1년 이상을 묶이거나 상장 폐지되는 경우가 종종 봐왔기 때문에 2월 말에서 3월 중반인가요? 그 정도까지 대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관리 종목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거래 정지가 되는 대상이 되는지를 꼭 유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재 위치 한 주간이 지났기 때문에 주봉의 모습 정도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은 현재 한 달째 3,600원과 이 부분에서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주봉 상황으로서 역대 이 이후로 가장 저점을 지키고 있다. 지난해 2019년도에 5월의 모습, 4월, 5월의 모습과 같은 3,500~600원 정도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 2년 이상을 이렇게 전저점을 잘 지켜주고 있는 3년이 다 되겠죠. 이때부터 한다라면 이제 저도 투자한 지가 조금 있으면 3년째에 도달을 합니다. 그럼에도 아직은 기다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고 이제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은 좀 단축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어려운 시장에 수고 많으셨고 이제 유럽, 미국 등등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조금 안개와 같은 모습이 거쳐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 주에 주말과 다음 주의 모습을 통해서 9일 제지의 모습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